번에 다 바꿔야 돼요. 한 번에요? 네. 왜냐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운이 꼬였는지를 알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네. 보통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개운이 보통 돼요. 오늘 다독다독에 오신 여러분, 네. 여러분은 운의 알고리즘에 접속하셨습니다. 운과 운명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운이 좋은데요. 귀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5년간 15,000여 명을 타로 카드로 상담한 타로 마스터시고요. 구독자 24만의 유튜브 타로 마스터 정회도의 주인공이십니다. 또한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서 여러 기업의 자문과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네. 네, 호가 현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현존 타로 마스터 정회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나지만 네. 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시국에 나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맞아요. 있는지, 내 운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이번 생은 글렀다.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저희 사심을 가득 담아 네. 저희의 운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네. 여쭤보고 싶고, 네. 예,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얻을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쩌면 운과 알고리즘은 굉장히 반대점에 있는 단어 같기도 네.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음. 근데 되게 끌려요. 운의 네. 알고리즘. 운을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만 같아. 이걸 알면 뭔가 나도 좀 예. 운이 있을 것 같은. 네네. 그 운하면 우리가 좀 모호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그냥 무시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운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운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만남, 그다음에 뭐 이별, 뭐 감정, 사건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단, 과정, 결론. 이게 메커니즘이 정말 알고리즘처럼 우리가 유튜브 추천 영상도 그냥 추천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한 번이라도 내가 검색을 했거나 뭔가 이렇게 관련된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게 확장돼서 나한테 오듯이 운도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운의 알고리즘 궁금하신 분이 요즘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책도 정말 사랑받고 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다 얘기해버릴 것 같아서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먼저 하세요. 네. 저희가 이 책 읽고 어떻게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네. 있거든요. 발표 시간 네, 있습니다. 발표 시간. 독후감 발표. 그렇군요. 네. 빨리 해보십시오. 네. 운이 삶에 큰 작용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강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을 만나보진 못했었어요. 운의 알고리즘은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내준 책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운이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저자인 정휘도 타로 마스터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 대부분을 타로 카드를 통해 사람들과 상담하는 데 써왔습니다. 운과 운명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무의식과 우주적인 영역인 운에 대한 분석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운과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읽으면서 제가 살아온 삶, 살아갈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무심결에 하는 아주 작은 행동과 말, 표정과 태도 등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고민과 방황을 들어주고 상담해 주셨을까 하고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생겼는데요. 상담하며 내담자의 고민 밑에 깔려있는 진심과 진실은 무엇일까를 밝혀나가는 정의도 마스터님의 깊은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운이 열리는 많은 실행법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운이 좋네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개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정리를 감동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한 이유가 있군요. 내가 먼저 할 거야.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재주보다는
운이 더 크게 좌우한다는 말이다. 내가 20대일 때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떤 일의 성패는 내 노력이 거의 9고 기타 나머지 요인들이 1 정도 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만큼 스스로 노력했기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0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도 깊어지면서 운칠기삼이라는 단어가 새삼 다르게 다가옴을 느꼈다. 실제로 세상 많은 일들은 내 재주만으로 해결해낼 수 없었고 주변의 도움과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많은 행운들이 겹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았다. 다독다독을 통해서도 비슷한 경험담을 듣는다. 다독다독을 진행하다 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종종 생긴다. 때때로 그분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다고 답변한다. 겸손의 의미로 그렇게 답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안에 겸손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운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 운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만약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 방송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란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게 딱 느껴져요. 그쵸. 예. 사실 저는 되게 20대 때만 해도 좀 과학 신봉자, 좀 현실주의자, 긍정주의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좀 30대를 거쳐가면서 이게 정말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어떻게 이게 됐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정말 운이 중요하다. 운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성공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운이 그만큼 내가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 또 그 운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성공은 운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선생님께서 만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이름 딱 되면 누군지 알 법한 분들 되게 많이 모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정말 운에 대해서 많이 믿고 계시는구나, 경험하셨구나를.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가 하여튼간 저한테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운에 대한 거를 많이 믿고 오시는 분들이긴 한데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운명학 선생님들도 다 계신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만큼의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운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고 뭐 책사처럼 아예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자문을 하는 선생님들 항상 옆에 두고 계세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든. 저도 예전에 카더라처럼 들었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뭐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때때로 큰 일을 결정을 앞두고는 항상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미신을 믿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다 모아서 그걸 토대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무적인 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이 운이라는 정보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책이 지금쯤 나와야겠다, 나올 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셨나요? 진짜. 저는 이제 어떤 책을 출간하든 어떤 서비스를 하든 날짜도 그냥 내지 않아요. 그 날짜도 이제 그 택일이라 그러죠. 이제 택일을 해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언제쯤 내야 되는 그 시기도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책을 낸 거죠.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운의 흐름상 20년, 21년은 제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한다든지 내 얼굴이 많이 드러나면 안 되는 해였어요. 그 대신 어떤 저작물, 그다음에 뭐 이런 책 이런 걸로는
드러나면 괜찮은 운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내가 20년도에 책을 써서 21년이나 이때쯤 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디테일하네요. 예. 운이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럼요. 네. 저작물은 괜찮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손을 통해서 막 예.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얼굴이 막 나오는 건 예. 좋지 않은 해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좀 이런 방송 섭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뭐 버라이어티나 예능 이런 거 보면 타로 카드를 하는 장면이 거의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럴 때 네네. 이제 저를 많이 섭외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 거의 거절했어요. 왜냐면 드러나면 안 되는 해니까. 그럼 언제 드러나실 수 있나요? 언제 드러나시면 좋은 해인가요? 24년까지는 제가 드러나면 안 되는 해예요. 네. 근데 그거 결과가 나와도 이 방송은 그래도 내가 좀 나가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막 왜 뭔가 이 책이 더 팔릴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하는 방송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나갔죠. 네. 그런 거는 나갔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뭐 예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네네네. 스타 같은 경우는 네네네. 나가면 그래도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예능이고 그래서 또 그 코드도 좋았고 그 컨셉도 힐러 컨셉이어서 좋았는데 힐러 컨셉. 그럴 때는 나갈 때 좀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 나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네. 좀 긴가민가한 건 아예 말 안 하고 네.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절제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알아서 조심하고 운이 들어왔을 때는 알아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의 장면이었나? 아니면 예.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타로 점을 보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딱 나왔는데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또는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잘못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 좀 바뀔 수 있고 영향이 갈 수 있나 보죠. 있죠. 네. 그래서 이 타로 카드 상담을 할 때 예. 이 이야기가 이 상대방 손님한테 전해졌을 때 어떤 네. 영향을 미칠까까지 판단을 해서 네. 다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뭐, 나는 알지만. 예. 뭐 예를 들면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갈등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많이 네. 계세요. 예. 근데 왔는데 좀 남편을 이제 의심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의부증이 이제 네. 굉장히 큰 손님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혹시 지금 의심 가는 상황이어도 예. 그거를 제가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아. 왜냐면 그거를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더 이제 막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이 의심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럴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남편이 뭐 지금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 주변에 이제 친한 의사 선생님이랑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뭐 80세 넘은 노인분이 네. 만약에 뭐 이제 좀 암 같은 병이면 네. 그냥 가족이랑 상의해서 얘기 안 할 때도 있어. 왜냐면 그거 아. 알면 그때부터 더 힘들 수 힘드시니까.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네. 저는 어제 뭐랄까 좀 젊을 때는 왜 그냥 너무나 젊고 싱싱하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 뭔가 되게 힘든 것 같았어요. 전화를 근데 약간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재능을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에 너무 기운이 없고 약간 절망 속에 있는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네. 이런 분 이 책을 선물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이렇게 개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운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을 것 같아요. 네. 운은 바뀔 수 있나요? 운은 무엇인가요? 운명과 운의 차이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운명, 운. 운명은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경운기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SUV로 태어난 것처럼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운은 뭐냐면 내가 달리는 도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논두렁을 갈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날씨가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운을 결정하는 건데 네.
지금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고 그렇다는 건 지금 환경을 다 바꿔야 운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터,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외모,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바꿔야 돼요. 한 번에요. 네. 왜냐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운이 꼬였는지를 알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네. 보통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개운이 보통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겠죠. 네. 네. 자기도 모르게 바꾼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런 걸 이제 예민하게,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람들은 네. 내가 그 걸어온 길에서 갖게 된 본능, 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꾸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끊었겠죠.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내가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흐름을 타죠. 그런 분들은. 네. 가끔 이렇게 이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소개하시는 전 집주인분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기 터가 되게 좋은 집이야. 우리 집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엄청 잘 됐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작용을 할 수 있긴 있겠네요. 그런 것도. 저는 그 네. 터가 네네. 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네. 아주 크다. 아주 크다. 그래요. 예, 아주 그 영화 중에 이제 예. 명당이라는 있죠. 영화 보면 그 영화의 그냥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 누가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예요. 몇 자리를 잘 차지하는 사람이 왕이 네. 된다. 그 내용은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만큼 조선 시대에는 그 풍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그게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터는 정말 중요하다.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웬만해서는 여기서 잘 됐다라고 하면 잘 이사를 안 가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예. 잘 되고 있으면 이사를 안 가시고. 제가 14년도에 예. 이제 청담동 쪽에 상담소를 작게 오픈을 해서 예. 그때부터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제가 개인 상담을 이제 중단하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안 하고 못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상담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1년이 넘도록. 네. 근데 정리는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가 잘 됐어가지고. 괜히 내가 이거를 쓰진 않지만 정리했다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안 하다가 최근에 어떤 명분이 생겨서 다른 데로 이제 옮기는 그런 명분이 생겨서 그때 이제 정리를 했죠. 1년을 넘게 그냥 월세를 내다가. 그러면 그런 거주지를 옮기거나 뭐 하실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점을 계속 한 번씩 타로를 보세요? 타로뿐만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가보고 네네.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예. 주변에 뭐 혹시 뭐가 없나 뭐 이렇게 전봇대가 있나 뭐 이런 그런 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뭐 그런 있어요. 것들 뭐 이렇게 고압 전선이 앞에 지나고 네네네.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입구가 어떤지 그런 거 다 보죠. 네. 입구가 기운 어떤지. 같은 것도 느끼고 네. 하루 종일 있어도 보고 아침 분위기도 보고 밤 분위기도 다 보죠. 네, 다 보죠. 네. 평소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는 그 고르는 시선과는 좀 많이 다르겠어요. 근데 그 우리가 정말 멋진 그림 보면 예. 뭐 그림에 대해서 몰라도 네.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좋은 터는 네. 누가 가도 그냥 좋고, 예, 맞아요. 흉터는 그냥 누가 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음침해하고 기분이 별로 이렇게 우울해지고 깔아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뭐 많이 오를 거래. 네. 뭐 이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과 거기가 명당인 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특히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음. 내가 갖고 있는 돈그릇의 최대치 계산법. 맞아.